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어제는 봉화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도 만났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봉화마을 방문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통합당 문성근 상임고문 연결해서 박근혜 후보의 봉화마을 방문에 대한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84%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선 후보에 선출이 됐습니다.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의 후보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번 새누리당의 경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그 선출된 걸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IT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거기다 이제 SNS 혁명 시대에 국민 경선을 거부하셨죠.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공천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해서 아주 절대적인 유리한 국면에서 당원 대의원 중심의 경선을 치렀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상당히 반감되지 않나 이런 느낌입니다. 대통령 후보에 당선된 바로 다음 날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대선 행보의 첫 시작으로 봉화마을을 택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그분의 선택이시죠. 자유시고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 가해자 쪽에서 통합을 말하려면 그 자기 성찰이 먼저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장에서조차도 아무런 언급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졸속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셨나 모르겠는데 만약 미처 생각을 못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가 이제 사전 협의가 없이 봉화마을을 방문한 것으로 언론에서 전해지고 있고 또 권양수 여사까지 방문하고 갔습니다. 문 상임 고문께서는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무현 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이를 좀 미리 얘기하지 않았는데 받아들인 이유가 있는지요? 혹시 안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그 찬반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죠. 되게 중요한 사안은 그 이사진에게 의견을 묻는데 어제 아예 그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정해진 거겠죠. 근데 일단 이 오시겠다니까 그 부분은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 그럼 이제 그 좀 자기 성찰적인 발언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어제 봉화마을로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그 이후에 권양숙 여사와 또 따로 만나서 한 2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좀 오갔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냥 저도 보도만 봤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성격이 많이 다른데 그걸 그냥 많이 아프다, 이 아픔이라는 고리로 이렇게 섞어버리셨더군요. 그 이외에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박근혜 후보의 봉화마을 방문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대해서 진정성 없는 정치 쇼라고 또 맹비난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제를 좀 달긴 했지만 박근혜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렇게 좀 안에서 다른 반응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 그 문재인 그 후보께 여쭤보진 않았지만 그 오랫동안 실질적인 상주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의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성찰적인 표현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하다못해 통석의 염을 갖고 있다라든지 이런조차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마음속으로 많이 좀 실망을 하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오는 25일 주말부터는 민주당도 본격적으로 경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민주당 주자들 지지율을 보면 크게 오르거나 하는 것이 없이 답보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선 과정 통해서 지지율이 조금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십니까? 네, 그렇게 기대합니다. 일단 4월 총선에서 기대와 달리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망감이 있고요. 그런데 그 실패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아주 역동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어차피 양 진영으로 수렴돼 가는 과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 이제 우리가 경선을 치르는 거라서 경선이 진행될수록 지지도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대선 주자의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기술대학 원장입니다. 이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 그리고 출마해서 민주당과 어떤 식으로 결선을 해서 한 명으로 단일화가 될지에 대해서
많은 네. 관심이 있는데 네. 문 상임 고문께서 보시기에 단일화 부분, 민주당과의 단일화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단일화는 당연히 되는 거죠. 안철수 교수께서 한나라당 세력의 확산을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단일화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경선과 단일화 과정에서 만약 안철수 교수께서 출마를 하신다면 전제이죠. 출마하신다면 그 안철수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 그것은 일종의 정당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면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복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함께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후보자 간의 단일화도 있지만 그 정치 세력, 지지자들까지 모두 다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상을 같이 고민해서 얘기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안철수 원장을 단일화하는 부분 때문에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민주당에 들어와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교수께서 출마를 결정을 하시면 네.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지금 아직 출마조차 안 하셨기 때문에 앞을 놓고 미리 이런저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철수 교수 쪽에 이를테면 의견을 사적으로 전달하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고 출마 결심하신다면 그때는 뭐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법이 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게 박준영 전남지사가 후보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네. 박준영 후보가 사퇴를 함으로 해서 뭐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크게 영향이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골고루 이렇게 번지겠죠. 그 박준영 지사님 지지하셨던 분들께서. 근데 사실 박 지사께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 출마를 하셨을 때는 사실 이 우리가 무엇을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네 명 후보께서 토론하고 경선을 거쳐가는 과정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수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문 고문께서는 혹시 지금 특별히 지지하는 경선 후보가 있으신지요? 네, 전 없습니다. 중립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미건수 문제를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건수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아직 철회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건수가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뭐 그 조직마다 그 조직 전체 논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구성원들 간의 의견이 모아지고 뭐 이러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과정을 그 우리 정당의 그 진화 과정으로 그 생산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늘 그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변화를 하고 또 외부에서 후보가 나타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주로 그 무당파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나 이제 20, 30대 청년 세대들 젊은 세대 경우에는 그 윗세대들하고 성장 배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치 성향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대가 같이 갈 수 있는, 힘을 합칠 수 있는 소통이 가능한 멋진 정당, 이것이 설계돼야 앞으로 정당 정치가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저는 그야말로 IT 최강국에 맞는 그 정당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기존의 정당을 오프 정당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인터넷과 SNS를 탑재해서 온오프가 결합된 네트워크형 정당을 설계해서 그 안에 다 모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통합당 통합 과정에서 온오프 결합 정당은 합의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 그런 정당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 경선 과정이 설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후보가 뽑히게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그 온조직화를 해서 대선 후에 본격적으로 그런 정당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권수 회원 같은 경우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의견 개진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끝으로 이제 한 달여 동안의 경선이 끝나면 이제 대선 주자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온조직화, 온에서, 그러니까 가급적 이제 젊은 세대들까지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조직화를 해 나가면서 이제 대선 운동을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대선 후에 온 조직이 정당과 이렇게 결합하는 그런 일들에 기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어제 봉화마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민주당 내 경선 이야기에 대해서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이신 문성근 상임 고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